9시입니다. 하태민 경제TV 개장방송 1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하는 방송, 개인 투자를 가장 잘하는 방송입니다. 네, 피터님, 저도 계속 그 부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한테 제가 정보를 얻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예전에까지 제가 파악할 때는 아직 배터리급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이 나오지 않고 있다. 불순물을 여전히 못 잡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자, 하여튼 계속 공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돼야죠. 우리나라 에코프로도 잘 되고 포스코도 잘 되고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미국 시장이 어제 1.6% 때문에 하락 출발했지만 오늘은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크게 우리 시장에 순매도할 환경은 아니다. 그래서 개장 약세 출발 후에 낙폭을 줄이면서 또 종목별로 움직이지 않겠냐 하는 거고, 지금 에코프로와 관련해서는 에코프로 BM이 대규모 지금 수주가 있다, 이런 루머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성 배경에는 에코프로 BM이 대규모 수주가 있다. 그래서 그 수주한 게 현실화되면, 공시가 되면 주가가 그때부터 빠질지 들어갈지는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앞으로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도 에코프로 BM 금양 고개를 들고 있고요. 덕산 태코뼈으로 고개를 좀 드네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덕산 네오룩스가 고개를 좀 들고 있는데요. 이제 뉴스에 요즘 많이 나오죠. 삼성이 초격차, OLED도 초격차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휴대폰에서 노트북, TV까지.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는 오늘 1분기 정도까지는 실적이 부진할 건데, 이제 앞으로 하반기는 좋아질 거다, 이런 전망. 소재주. 그래서 OLED는 소재주 중심인데 삼성은 덕산 네오룩스고요. LG는 P&H 테크인데 제가 볼 때는 덕산 네오룩스 쪽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근데 P&H 테크도 올해 성장성 될 것 같대요. 덕산 네오룩스 제 자료 한번 보시고 시간 나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2차 전지가 먼저 고개를 드네요. 역시 주도 흐름은 2차 전지입니다. 에코프로는 LNF 양극재 업체들,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 또 수산화 리튬 가공업체,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도 플러스 났네요.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 이런 것들은 음극재라 그랬죠. 음극재는 뭐라고요? LFP 배터리. 그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한국증권TV 요걸 한국증권TV에 올렸더라고요. 그제 녹화를 한 건데요. 올렸더라고요. 저도 빨리 손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아직 안 줬는데, 네, 감사합니다, 바람바람님. 그래서 지금의 흐름들, 이 방송 꼭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올해의 배터리 흐름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삼원계 배터리, NCM이나 NCA, 무슨 LFP 배터리는 그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밀도에 한계가 있어, 이건 도태될 거야 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LFP 배터리가 기술 개발을 해서 점점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쪽으로 기술 개발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더 싸다, 이 말이에요. 세상 자동차가 다 비쌀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싼 전기차도 있어야죠. 싼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좀 짧더라도 LFP 배터리 수요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원통형 배터리 얘기도 여기도 해놨어요. 원통형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통형 배터리도 똑같이, 여기는 없군요. 아직은 안 올렸군요.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도 똑같습니다. 대량 생산을 싸게 할 수 있는데, 배터리 생긴 게 보면 파우치형이 있고요, 각형이 있고 원통형이 있거든요. 그럼 그동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은 파우치형 위주로만 했어요. 그 이유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주행거리가 멀리 갑니다. 그런데 이제 각형이나 원통형으로 갈수록 에너지 밀도가 좀 떨어진다 하는 건데, 이쪽도 마찬가지. 원통형 같으면 지금 4680 테슬라의 4680 원통형 배터리 보니까 주행거리가 한 20% 늘어나네. 그러면 원통형 배터리도 주행거리가 짧다는 걸 만회를 좀 하는 거거든요. 원통형 배터리 장점 뭐냐? 싸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다. 결국 지금 2차 전지의 가는 방향은 가격을 싸게,
이런 입장이라서 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 또 다 원통형 배터리 만들죠. SK온도 각형도 만들고 이제 원통형도 만들겠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기방은요. 입장 번호가 5874입니다. 필요한 정보들 제가 지금 올려드리니까요. 보십시오. 그래서 배터리의 흐름 또 앞선 개장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하시면 2차전지 방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도 보면 그 다음에 오늘 보면요. 지금 어제부터는 양극재 업체들 에코프로, BM, LNF, 코스모 신소재 이게 대표적인 양극재 업체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요. 양극재 업체들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수화학 전고체 전지하는 이수화학 전고체 전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공부할 게 있는데 바로 지금 한번 할까요? 장중 핫 종목입니다. 장중 핫 종목으로 지금 에코프로 어반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이 강세를 보이군요. 이쁘네요. 이제 시장이 좀 알아갈라나? 자, 장중 핫 종목입니다. 지금 전고체 전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생뚱맞은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인데요. 최근에 움직인 배경이 전고체 전지 유수학이 뽑으니까 이런 거죠. 전고체 전지 유수학이 뽑으면 그 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도 뽑는 거죠. 281740 이게 전고체 전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여기 레이크 머티리얼즈 리포트 들어가셔가지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좀 놀랐어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액면가 1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66억이지만 엉덩이는 좀 무겁습니다. 이 회사는요. 지금 우선 가장 사실은 주목받은 게 이 회사 기본적으로 핵심을 말씀드리면요. 트라이메탈 알루미늄, 트라이메틸 알루미늄. 알루미늄에다가요. 메탈기 3개를 붙인 이건 유기물이잖아요. 이건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유기금속, 트라이메틸 알루미늄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 4개 회사 중에 한 곳입니다. 뭐 우리나라 당연히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유일한 거고요. 요걸 뭘 하느냐? 처음에는 LED 소재로 쓰는 걸로 출발을 해가지고 이게 점점 반도체 소재, 태양광 소재, 석유화학 촉매 이쪽으로 다 트라이메틸 알루미늄이 쓰이는 겁니다. 핵심 소재 기술을 가지고 카이스트의 유기금속 박사 김진동 대표가 설립했다. 근데 근본이 좀 있죠. 이 기술을 가지고 딱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소재가 제일 성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최근에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이제는 영업이익률도 더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상당히 이제 단위가 달라지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는데 반도체 쪽에 가는 겁니다. 반도체 쪽에 하이케이 전고체 요거는 다 일본 거를 그동안 많이 우리가 써왔는데 국산화하고 있다. 그래서 하이케이 이제 반도체가 미세 공정으로 가니까 이것들이 막 전류들이 삐지고 나오고 말을 안 듣습니다. 막 워낙 미세화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전기가 막 삐지 나오고 있는 거 막는 절연막으로 쓰인다고 하는데요. 하프뮴, 그 다음에 지르코늄, 요 전고체를 이런 것들은 다 일본이 쥐고 있는 것들인데 다 국산화했다. 참 이런 회사들이 소재 만드는 회사들이 잘 돼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SK 하이닉스에 주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공급하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아마 이런 것도 삼성전자 앞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게 하프뮴인데 하프튠이군요. 요거 빨리 붙이겠습니다. 하프뮴입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미세화 때문에 또 국산화를 본다. 이게 이제 이 회사 핵심이었는데, 오호 보니까 그 다음에 올해 또 주목할 게 석유화학도 그 촉매, 메탈로센 촉매인데요. 그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이런 거 생산할 때 들어갑니다. 메탈로센 들어갔는데 석유화학 공정도 잘못하면 폭발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 테스트 기간이 깁니다.
그걸 다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 매출, 그동안에 샘플 매출만 했는데 이제 본격 매출 한다. 이것도 좋네요. 그래서 올해 성장성이 돋보이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뒤늦게 알았네요. 레이크 테크놀로지라고 이 회사가 전고 캡의 핵심을 황화 리튬, 이수화학도 있고요. 비상장사로 네,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왜 이러나요? 네, 제이모 회사가 있습니다. 비상장사로. 네, 이 세 회사가 지금 황화리튬 하고 있는데 이 회사 보니 레이크 테크놀로지가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트라이메틸 알루미늄까지 하는 정도면 황화리튬도 잘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네, 전고체 전지 관련주로 부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얘기가 곁나갑니다만 그 하이드로 리튬이나 어반 리튬의 수산화 리튬을 지난번에 이수화하고 J사에 공급했다 하는 뉴스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산화 리튬이란 거는요, 말 그대로 리튬, 수산화 리튬 H2O, 이게 수산화 리튬이거든요. 정확하게는요. 네, 리튬과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수산화 리튬의 모든 리튬 화합물의 근본 물질입니다. 여기서 다 그래서 여기다가 황을 섞어 황화리튬 하죠. 질산을 섞어 질산 리튬 만들죠. 리튬 스테알레이트 만들죠. 그래서 수산화 리튬이 전기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질산 리튬 같은 폭발물, 미사일 이런 데 방산업체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질산 리튬이 전기차용보다 훨 비쌉니다. 그래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면 이 수산화 리튬 화합물도 다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화리튬에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순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기존의 전기차용보다 더 순도가 높아야 되는데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이 이수화학과 네, 제2사의 정우케미칼인가요? 네, 공급한다 하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레이크 테크놀로지가 부각되면서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크게 상승했다. 이건 좀 레이크 테크놀로지 쪽입니다. 이게 반도체 소재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머릿속에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반도체 소재, 석유화학, 메탈로센 촉매 이런 걸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레이크 테크놀로지가 네, 전고체, 전해질, 황화리튬 관련주로 우리가 머릿속에 좀 담아둬야 되겠습니다.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 맞아. 이정덕 씨님 감사합니다. 정석케미칼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애청자님은 수준이 다르십니다. 정석케미칼. 왜 그게 갑자기 안 떠올랐을까요? 네,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이 많이 오르는군요. 네, 이제 수산화 리튬 가공업체들 막 갔는데, 이제는 사실 말씀드린 생산업체가 핵심이거든요. 자, 그 말씀 우리가 또 전고체 전지 얘기하니까 또 하나 더 맞대릴 수 없는 회사가 있죠.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자, 덕산 데코피아입니다. 덕산 데코피아 오늘 오르는데 317330. 제가 또 빨리 알려드립니다. 시장은 아직 여기까지 모를 거예요. 317330. 장중 핫 종목 덕산테코피아 살펴보겠습니다. 덕산테코피아는요, 기본적으로는 이 회사가 시장이 잘 모르는 이유가 애널리스트들이 우리나라에 좀 멍청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리서치 센터들이 업종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거는 정말 20세기에 해당하는 거고, 이제는 다 융합 아닙니까? 네. 제가 센터장이면요, 애널리스트 그냥 업종 구분 없앱니다. 다 해라! 할 건데요. 지금 이걸 OLED 중간체, 그래서 이게 OLED 관련주로 돼가지고요. OLED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이 종목 리포트 쓰거든. 이 종목 리포트 쓰는 회사가 두 군데 됩니다. 근데 OLED 담당자가 쓰니까 반도체도 잘 모르죠. 반도체는 전혀 다 헥사클로르 디실란 당연히. 근데 지금은 헥사클로르 디실란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OLED 쪽이 쓰고 있는데 당연히 OLED 하는 애널리스트 2차 전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꼴인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제대로 안 알려져 있다 하는 거고요. 지금 업황은 별로 안 좋습니다. 2차전지 OLED 쪽도 지금은 좀 안 좋습니다. 아버지한테 꾸중을 따라가지고요. 너 덕산 테크피아가 이번에 로고를 바꿨다가 아버지가 야 이 자식아 네가 왜 내 허락도 없이 함부로 로고를 바꿔 막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OLED 부분이 원래 중간 가공 마진을 먹던 부분이 확 줄어버렸고요. 반도체 낸더 플래시가 그동안 들어가는 헥사클로로 디실란이 주려고 했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저 디램이나 낸더 쪽이 생산량이 이제 웨이퍼 투입을 줄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도 지금은 조금 힘들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그동안 제가 전액 첨가제 말씀드렸죠. 전액 첨가제를 해서 전액 첨가제는 비닐렌 카보네이트, 플로레에틸렌 카보네이트, 특히 비닐렌 카보네이트 첨가제가 굉장히 배터리 첨가제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일본 미쓰비시의 특허입니다. 요거를 지금 첨보도 생산하고 있죠. 첨보도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게 지금 5월 달에 완공이 된다 그럽니다. 원래 공사 작년 말인데 올 5월로 이루어졌네요. 첨보는 올해 말까지 완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만만치 않은 부분입니다. 비닐렌 카보네이트. 그 다음에 자회사 덕산 일렉테라는 전해액 일렉트로라이트라 그랬잖아요. 전해액 하는 회사는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네, 전해질 좀 고급 전해질 이나 첨가제를 만들어야 전해액 하는 회사가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걸 안 하면서 단순 배합하는 업체들 우리 뭐 상장에서 몇 군데 있죠.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전해액하는 덕산 일렉테라는 첨가제 만드는 덕산 테크피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덕산 일렉테라의 지분 50.4%를 덕산 테크피아가 갖고 있어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제 덕산 테크피아는 전해액과 전해액 첨가제 회사지만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 하면요. 이거는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요겁니다. 제가 간단히 말했는데 세븐킹 에너지라고요. 요거 전해질 개발 중인 요것도 있습니다. 전해질 황화리튬이죠. 그래서 세븐킹 에너지를 2020년 9월에 인수를 해서 요것도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도 걸린다. 덕산 테크피아도. 이런 걸 머릿속에 좀 담아 주십시오. 아직 애널리스트 모를 거예요. 네, 이런 거를 머릿속에 담아 주시면 유리하시겠습니다. 자,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 어휴, 오늘 하이드로리튬, 어바니튬이 엄청 오르는군요. 자, 하이드로리튬 공시가 있었나요? 담보 제공 결정.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 담보 내역 안 나왔나요? 네, 요거죠. 네. 부산지방조달청으로부터 여기 뭐가 탄산리튬이 있죠. 탄산리튬. 수산화 리튬의 원료죠. 그래서 부산이 이게 우리 조달청에서 주요 금속을 우리가 이제 비축을 해놓는데요. 이게 순도 92.5%짜리입니다. 이건 뭐 사실 순도 92.5%는 정말 옛날에 우리 그 스마트폰 이전에 그냥 피처폰에나 쓰던 피처폰 배터리나 들어가던 정도의 리튬 순도인데 요거를 요 탄산 리튬을 가지고 수산화 리튬으로 제가 변환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래서 조달청에 요거 빌릴 때도 그냥 빌려주나요? 돈 담보를. 그래서 담보, 대금 담보로 주는 겁니다. 담보.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회사를 가지고 폄훼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나온 지표만, 그리고 물론, 쏙들이 알 수 없죠. 저도 전웅 박사의 기술이 정말 얼마나 앞으로 경제성이 있을지 이런 거는 이제 숫자로 나오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조달청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뭐 모르는 분이. 조달청에서요. 이렇게 업체한테 대여를 잘 안 해주지만 대여를 할 때 그냥 안 해줍니다. 조달청 공무원들이 한 서너 명이 나가서 그 업체 철저히 조사한 후에 대여를 해줍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또 빌려줄 때 담보 잡고 빌려줍니다. 그냥 안 빌려줍니다. 근데 이 정도로 했다 할 정도면 이거는 찐이잖아요, 찐. 그냥 뭐 원재료 투입합니다. 뭐 샘플 테스트 성공했습니다. 막 이렇게 자랑하는 회사가 아니고 여기는 제대로 지금 돈 들여서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막 의심을 여기 이런 걸 가지고 의심을 한다. 그런 분들은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죠. 대부분은 샘플 만들어가 뭐 테스트 했다 어쨌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 집은 그냥 정부로부터 정부 비축물자로 해서 돈을 갖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지난번에 초도품 공급했다 그랬잖아요. 초도품 공급 출하. 그러니까 출하라는 건 뭡니까? 이제 완제품을 공급하는데 그럼 그 전에 당연히 원료 투입했을 거고요. 초도품 나왔을 거고 샘플 테스트 다 통과했으니까 본격 매출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좀 주주 입장은 아쉽죠. 이런 것 좀 어느 회사처럼 막 뉴스 좀 안 해주면 좋겠는데 안 냅니다. 그게 좀 안타깝지 안 내주니까.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신뢰가 있죠. 뭐 막 언론 플레이 하는 것보다 뭐 진실로 사업을 하려면 네, 묵묵히 하고 된 거 있으면 발표하고 그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의연아님 담보가 늘었어요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조달청이 지난번에 빌린 게 290톤으로 알고 있고요. 추가로 290톤이 더 있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걸 추가로 더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 하리하리가 두 회사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자, 오늘도 금량, 오늘도 역시 2차 전지군요. 그래서 우리 정의원님, 프로님, CEO님, 우리 애청자님들은 뭐 그냥 다 한눈에 명확하게 아실 수 있죠. 오늘은 하이드로리튬, 월드반 리튬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그동안 제가 워낙 설명을 들었으니까 근데 제가 뭐 특별히 안 거는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언론 뉴스에 난 것들 그 다음에 제가 그 공부한 것들 각종 자료를 찾아서 공부한 것들 그걸 정리한 거에 불과해요. 저라고 해서 뭐 특별히 대단하게 한 건 없고 네, 이제는요 너무 이제 옛날에 30년 전에 막 정보가 없던 시대가 아니라 요즘은 SNS에 정보가 넘쳐 흐르니까 막 보면 단톡방 이런 데 들어가면 또 관계자분이 글 올린 것도 있고요. 종토방 들어가면 그래도 뭐 욕이 많지만 그 중에 또 한두 개 건질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다 모아보면 다 정보가 나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2차 전지 흐름을 한번 볼까? 2차 전지. 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이드로리튬, 어반 리튬은 네,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중국의 간펑 리튬, 미국의 알버말급 회사다. 보시면 되고요. 미래 나노텍. 그 다음에 어디 갔나요? 강원 에너지 이런 거는 이제 가공 회사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성일 하이텍, 뭐 코스모학, 성일 하이텍, 세비캠, 아이동서 요거는 미네랄에 해당하는 폐배터리 재활용 쪽이고요. 그 다음이 네, 나노 신소재, 대주전자재로 이쪽은 이제는 음극재 쪽이니까 네, 요거는 음극재이기 때문에 LFP 배터리 관련주다. 제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덕산테크고객 캠트러스 에코앤드림 요거는 네, 시총 네, 3천억 내외의 네, 개성 있는 종목이다. 덕산테크표는 세븐킹 에너지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고체 전지. 그 다음에 이녹스 이수화학은 요거는 전고체 전지, 미래 전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신 EDP, 신흥 SEC, TCC 스틸 더구전자 이쪽은 네, 원통형 배터리. 그 다음에 지금 에코프로 BM, LNF는 지금 대규모 공급 있다고 하니까 후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강한 종목들을 보니까 이런 거군요. 금량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제가 저렇게 가는지. 그래서 맥락이 이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외에는 딴 종목들은 사실 크게 안 올랐습니다. 보시면요. 뭐 첨보 이런 거
후성 이런 것도 맞죠. 후성 이런 거는 그냥 범용 네, 전해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첨보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못 올랐죠. 첨보는 상대적으로 좀 왜 못 오르냐 하면요. 이게 중국 비중이 높아요. 첨보가. 제품들이 중국 비중이 높아서 중국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첨보는 좀 별다릅니다. 첨보는 충분히 고급 전해질이나 전해 첨가제 부분이 있어서 또 올해 지금 공장들이 속속 완공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로 갈수록 좀 돋보일 회사는 돋보일 회사인데 이건 지금 특성이 첨보는 또 유독 2차 전지 소재주 중에 중국 비중이 높다. 이렇게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이 윤현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반리튬도 이제 전웅 박사가 이번 주총 때 여기 여러분 소집 결의 이런 거 보면 나오거든요. 다 이런 걸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네, 신임 이사로 전웅 나오죠. 전웅. 네, 포스코 상무 리튬 플러스 대표. 이분이 미국 유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분이 어반 리튬의 대표도 맡겠고 아마 하이드로도 대표를 맡을 하이드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물론 이제 이 소재 기술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과연 지금 뭐 앞으로 수율이 얼마나 나올지 수익성이 얼마나 나올지는 앞으로 1년, 2년, 3년 후에 봐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동안에 IRA법 네. 이 시대가 만든 제로다. 이제 IRA법이 중국 거 쓰지 마.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어느 분이 단산 리튬 가격이 어떻고 수산의 리튬 가격이 어떻고 하시는데 그런 문제가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to be or not to be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빨리 포스코도 그렇고요. 하이드로리튬, 어반 리튬도 그렇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빨리 해서 수산화 리튬을 빨리 국산화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중국이 언제 못된 짓을 할지 모르는 나라 아닙니까? 빨리빨리 대비해야 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 대표가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 맥락에 움직이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반 리튬은 신고가인가요? 연고점 거쳐왔군요. 몇 달 동안 쭉 횡보를 했기 때문에 탐은 납니다. 이번에 이렇게 횡보가 길었기 때문에 또 차트 보시는 분은 횡보가 기니까 또 상승을 세게 간다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시총이 지금 어반 리튬 하이드로 리튬 시총 얼마 하나요? 얼마 안 할 겁니다. 볼까요? 어반 리튬 지금 시총 한번 볼까요? 어반 리튬 지금 시총이 5천억. 하이드로 리튬 어떻죠? 하이드로 리튬은 6천억. 금량은 얼마입니까? 한 3조 하나요? 네, 금융 4조네요, 4조. 그리고 뭐, 나노신소재? 네, 1조 6천억이네. 근데 지금 2차 전지 중에 나노신소재가 1년에 2차 전지양 소재 매출은 한 200억 정도 됩니다. 200억 대주전자적으로 나노신소재나. 그 정도 해도 지금 시총이 1조 6천억씩 하니까 지금 이런 거죠. 덕산테코피아는 작았잖아요. 덕산테코피아는 지금 시총이 3,600억 이런 거는 많이 좀 싸다 봐야 되겠죠. 네, 엄마님 아주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동안 좀 하리어리가 별도로 움직여서 시장의 그 투자자들 사이에 하리어리를 자꾸 구분을 지으시는데 그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딴 회사다 하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뭐 별도 법인이지만 에코프로가 모 회사고 에코프로고 BM이 자회사듯이 그런 관계인데 근데 오늘 이제 같이 움직이네요.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자, 그럼 1부 방송 마치고 곧바로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